Oh my gosh. Wow. Beautiful. 요즘 해외여행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독 화제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등산이라고 하면 보통 스위스의 알프스나 네팔의 히말라야, 저 멀리 남미의 파타고니아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설악산이 전 세계 하이커들 사이에서 새로운 성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호주 시드니 출신의 29살 여행 유튜버 조이입니다. 조이는 파타고니아, 네팔, 페루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험난하다는 산길을 두 발로 밟아온 베테랑 하이커인데요. 지난 9월 2주간의 한국 여행 중 조이가 가장 기대하고 있던 일정이 바로 설악산 국립공원 하이킹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나흘을 보낸 뒤 조이는 다음 목적지인 속초로 향합니다. 서울에서 속초까지는 고속버스로 약 2시간 반. 조이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한 뒤 다시 버스를 갈아탑니다. 터미널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있는 데다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 처음엔 잠시 헤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조이는 크게 당황하지 않고 이 정도 시스템이면 충분히 혼자서도 여행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버스에 오른 조이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초록빛 산맥을 보며 연신 감탄을 쏟아내고 정류장에서 산 초코송이 과자를 손에 쥔 채 이 여정이 벌써부터 즐겁다고 말합니다. Had a quick bus stop along the way, and it is so beautiful here. It is automatically about 10 degrees cooler, so I'm not sweating and I'm feeling really comfortable, and it's gorgeous. Look at the mountains. Oh, I love it. 속초에 도착한 조이는 숙소까지 걸어가려다 결국 우버를 부릅니다. 짐을 풀고 나서는 곧바로 오늘의 목표였던 울산바위 하이킹에 나서는데요.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챙긴 뒤 시내버스를 타고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로 향합니다. 버스 요금은 티머니 카드 한 장으로 간단히 해결. 조이는 이 짧은 순간에도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매끄러운지를 실감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도시마다, 심지어 노선마다 카드가 따로 필요한 경우도 많고 요금 체계도 복잡해서 외국인 여행자가 처음 방문하면 애를 먹기 일쑤인데요.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부터 시외버스, 시내버스까지 전부 해결되는 한국의 시스템은 조이에게는 그야말로 신세계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오후 12시 18분 드디어 설악산 국립공원 매표소 앞에 선 조이. 그런데 이곳에서 조이는 예상치 못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름 아닌 입장료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Something great about Seoraksa National Park is that it's completely free entrance. I believe a few years ago it used to cost a small fee to enter, but they've removed that. I love when people make hiking accessible to all. When I was in Costa Rica, one of the reasons I really didn't enjoy it was that you had to pay for access to every single natural resource and beauty there. I understand that tourism generates income for a country, but if you're charging, it was like $30 for one 2-3 kilometer hike. And I was like, no, I will refuse to pay that. So yes, I'm very happy that it's free here. 조이는 예전에 코스타리카를 여행했을 때 짧은 2-3km 트레킹 코스 하나를 걷는데도 $30 가까운 입장료를 내야 했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자연을 즐기는데 돈을 받지 않는 한국의 방식에 그녀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국립공원을 무료로 오르내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이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미국의 유명 국립공원들만 해도 차량 한 대당 $30가 넘는 입장료를 받는 곳이 수두룩하고 유럽의 일부 자연 명소는 예약조차 쉽지 않은데요. 누구나 언제든 자연을 누릴 수 있게 활짝 열어둔 이 사소한 정책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하이커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든 계기가 된 셈입니다.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되자 조이는 곧바로 한국의 무더위와 마주합니다. 낮 기온 30도가 넘는 떼약볕 아래 888개에 달하는 계단을 오르며 조이는 땀을 비오듯 흘리는데요. 그럼에도 그녀는 힘든 내색 없이 계속해서 카메라를 들고 주변 풍경을 담습니다. 그러던 중 등산로 한켠에서 작은 다람쥐 한 마리를 마주친 조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이처럼 반가워합니다. 힘겨운 오르막 속에서도 이런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걸 보면 조이가 얼마나 이 산행 자체를 즐기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게다가 등산로 곳곳에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고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매점과 식수대까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조이는 산속인데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을 내비칩니다. There is the cutest little squirrel. Oh my gosh, no, don't leave me. Stay. Oh, I turned a corner and look at this view. Oh, definitely a photo spot. Beautiful. 99 floors so far. Now we're getting to the final stages.
So Ulsanbawi Rock is 4 kilometers in circumference. I'm reading the sign here. And there's 6 gigantic peaks at an elevation of 873 meters. Definitely one of the highlights in terms of nature in South Korea. And I'm really excited to get to the top. And the last bit, I think you clamber between rocks and there's like a beautiful staircase alongside the rocks. So I'm really keen for that.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바위 사이를 손으로 짚고 올라야 하는 험한 구간이 이어지는데요. 이 마지막 구간에서 조이는 독일에서 온 하이커 커플 나트와 텔모를 만나 함께 오르게 됩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땀 흘리며 걷는 이 순간 국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지막 고비를 함께 넘는 이 장면은 설악산이라는 산이 국적을 뛰어넘는 만남의 장소가 되어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For the final leg, I joined fellow hikers Nat and Telmo from Germany. 200 meters since the last. And it's definitely steep. 그렇게 1시간 16분간의 사투 끝에 조이는 마침내 울산바위 정상에 도착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동해 바다까지 한눈에 담기는 압도적인 파노라마 뷰. 조이는 벅찬 표정으로 카메라를 들고 이곳에서 본 풍경이 정말 완벽한 하루였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 말합니다. And we're at the top. Verrückt. Oh mein Gott. Das ist so schön. Wow. We had views all the way to the east coast, and I could see Sokcho so clearly from the top. It truly was a perfect day. 세계 곳곳의 산을 올라본 베테랑 하이커조차 이 순간만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조이는 이 하루를 자신의 한국 여행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값진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파타고니아와 네팔의 웅장한 풍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설악산 정상에서 이 정도로 감격했다는 건 그만큼 이 산이 세계적인 수준의 트레킹 코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산을 마친 조이는 숙소에서 잠시 숨을 돌린 뒤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속초 관광수산시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발을 들이자마자 조이는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지고 맙니다. Absolutely crazy here. 화려한 조명과 활기로 가득한 시장 골목, 끝없이 늘어선 먹거리 노점들 앞에서 조이는 한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건 처음 보는 빵 하나, 바로 막걸리로 만든 술빵이었는데요.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에 은은한 단맛까지 더해진 이 낯선 간식을 조이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뭅니다. Researching what that is, and it's called makioli bread, and it's made from Korean rice wine. It's really big. If I buy the whole thing, I'm deciding if I get it or not. I don't want to waste it if I get it and don't finish it. But it looks delicious and it's something new in Korea. So. 처음 먹어보는 한국 전통 발효빵의 매력에 흠뻑 빠진 조이는 결국 다음 날 등산 도시락으로도 이 빵을 챙겨가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 시장 안에서 비빔밥까지 맛본 조이는 이 작은 항구 도시의 시장 하나가 대도시 못지않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혼자서 시장을 누비고 골목을 걸어도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 역시 조이에게는 무척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숙소로 돌아온 조이는 우연히 만난 호주 출신 여행자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낯선 타국에서 만난 동양 사람과의 대화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위로가 되어 주었는데요. 조이는 다음날 새벽부터 시작될 이틀짜리 대장정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김밥 한 줄과 막걸리빵을 챙긴 채로 말이죠. 세계 곳곳의 산을 오른 하이커가 굳이 한국까지 찾아와 이렇게 진심 어린 감탄을 쏟아낸다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저 동네 뒷산 같은 곳이 누군가에게는 파타고니아나 네팔 못지않은 특별한 여행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료로 열려있는 국립공원, 카드 한 장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대중교통, 그리고 낯선 여행자에게도 스스럼 없이 곁을 내주는 사람들까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지나쳤던 이 모든 풍경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조이에게는 인생 최고의 하루로 남았습니다.